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1일 수요일 아침 9시 8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주도주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도주 엔비디아 뭐 이런 친구들이 하락 마감을 했으니까 하락을 한 거죠. 예. 어젯밤에 이렇게 유럽과 미국 증시가 하락한 거는 특별히 이상한 건 없는 매우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다 드리긴 했는데요. 지난주에 미국 증시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이미 물가지표를 두 번을 확인하면서 상승 탄력을 놓쳤지 않습니까? 상승해야 될 때를 놓쳤어요. 그래서 나스닥은 단기적으로 쌍고점을 좀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아졌고, 지난주에 가야 될 때 못 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정이 지속될 수 있다 이겁니다. 조정이 지속될 수 있다. 조정이 더 깊어지고 더욱더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어젯밤에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 그대로 진행이 된 겁니다. 하락해야 될 때 적당히 이제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건 뭐다? 하락 전환이 아니고 가벼운 조정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면서 미국 증시는 여기 어딘가가 단기 고점이구나 라는 거를 조금 더 신뢰도를 높인 거죠. 나스닥 18,000 부근이 단기 고점이구나. 이 정도는 일단 우리가 조금 더 신뢰도 있게, 조금 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18,000 부근은 단기 저항이구나. 하지만 단기 저항일 뿐이지 중장기적인 저항은 아직 아니란 말입니다.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잘 지속되고 있고, 다만 상승 탄력만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17,600 언저리를 지금 보시다시피 언제부터죠? 대략적으로 한 1월 중순부터 해서 한 달째 결과적으로 여기서 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어떤 큰 둥구스름한 천장형을 만드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은 강하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의 쏠림이 확실히 좀 요즘에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초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러셀 지수와 나스닥 지수와 뭐 이런 친구들이 서로 순환매를 통해서 건전하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잘 돌아가면서 상승하고 있는 게 맞긴 맞는데,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게 워낙 오랫동안 IT 빅테크의 쏠림, 워낙 오랫동안 나스닥만의 랠리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종목들 간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하긴 하죠. IT 빅테크는 뭐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개 종목이 시장을 전체 다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아마존, 구글, 메타 뭐 이런 친구들 있죠. 얘네들이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얘네들만 너무 대장을 오랫동안 해먹다 보니까 얘네들의 종목 쏠림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시가총액 비중이 뭐 굉장히 높죠. 그래서 미국 역사상,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에도 이런 식으로 쏠림이 심각했던 거는 뭐 IT 2000년대 IT 버블 때라든가 뭐 어쨌든 그런 역사적인 때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쏠림이 심하죠. 그렇게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쏠림이 심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어젯밤에 잘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엔비디아 한 종목이 급락을 하니까 시장 전체가 흔들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다 같이 올라야 되는데, 다 같이 올라야 시장이 좀 건전한데, 지난번에 좀, 워낙 지금까지 엔비디아, 뭐 애플 이런 친구들만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한 종목이 빠지면 다 빠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좀 굉장히 좀, 한편으로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이런 특징적인 모습들 좀 살펴봤고요. 엔비디아는 지금 보시면은 이번 주, 이제 내일 아침이죠. 내일 아침, 목요일 아침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먼저 빠졌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먼저 빠져가지고요. 일단은 이거는 뭐다? 일단은 어떤 실적에 대한 우려를 약간 반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일단은 여기 740 정도의 어떤 단기적인 저항 정도는 확인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어쨌든 강한 상승세가 있으니까 아마 이렇게 지금 실적 발표 전에 좀 먼저 빠졌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고 나면 아마 일단 뭐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740 부근을 좀 테스트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740에 대한 검증을 아마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740을 만약 넘어갈 수 있으면 계속해서 더욱더 급한 랠리, 급등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가 좀 안 좋다. 그래서 이 740을 재차 저항으로 확인한다면은 그럼 이제 조금 좀 이제 엔비디아의 조정이 깊어지겠죠. 엔비디아의 조정이 깊어질 겁니다. 하락이 아니고요. 엔비디아의 조정이 깊어진다면 지금 보셨죠. 엔비디아 한 종목 빠지니까 시장이 전체로 출렁하는데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죠? 엔비디아가 만약에 조정이 길어진다면은 S&P나 나스닥 지수에도 좀 자국이 좀 크게 남을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실적 발표를 실적 발표가 내일 아침인데 미리 일단 좀 빠지긴 했습니다. 물론 이만큼 먼저 오른 것 자체가 이미 어떤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너무 많이 이미 올라 버렸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일단 좀 엔비디아 주가에 좀 중장기적으로 조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긴 있을 텐데, 실적 발표 앞두고 오른 게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조금 더 오를 만한 그런 공간을 어젯밤 급락을 하면서 살짝 이런 공간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조금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여진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740에 대한 테스트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이제 뭐 주도주 자리 완전히 내려놨죠. 애플은 하방 베팅의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잘 빠지고 있고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이제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내려왔는데 별로 지지력이 보이지 않고 있죠. 차분하게 잘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큰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하락의 가능성이, 하락의 목표치가 조금씩 더 많이 열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다 살펴봤고요. 미국 증시 보시면은 그죠? 뭐 특별히 기술적으로 드릴 이야기 없죠. 단기적으로 쌍고점 만들어내고 조정이 깊어지고 있다. 그죠? 요 정도 내용 보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단기 고점인 거고, 아직까지 중장기적인 고점인지는, 이 자리가 진짜 의미 있는 고점인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정이 길어지고 있고, 일단 조금씩 더 빠지려고 하고 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S&P는 이게 왜 종목이 바뀌어 있는지 S&P는 좀 낮죠. S&P는 그래도 지금 현재 나스닥보다는 조금 더 흐름이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똑같습니다. 5050 부근에서 5050 여기 부근에 단기적인 고점 확인한 거고, 아직까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둥구스름한 천장 그런 가능성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습니다. 아직 S&P는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얘도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적인 전환 그런 걸 이야기를 하려면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은 주식을 매수하고 상방 베팅을, 지수 상방 베팅을 하고 그런 게 정석적인 플레이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확률도 높고요. 지금 조금 빠지고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하방 베팅을 하는 거는 사실 이거는 이제 좀 별로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요. 물론 지금 조금이라도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방 베팅 할 수 있긴 있겠지만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 하방 베팅하는 건 목표치가 좀 제한적이고 좀 그래서 안 하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 하방 베팅을 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어쨌든 충분히 어떤 저항이 확인이 되고 충분히 여기를 못 넘는다라고 어떤 그런 검증이 되면은 그때 이제 하방 진입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충분히 저항에 대한 어떤 확인, 어떤 위쪽에 저항이 있다라는 걸 충분히 확인한 뒤에야 하락에 대한 목표치도 많이 열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저는 일단 가만히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상방 베팅 하는 것도 근데 당장은 아니죠. 양봉이 나와야 상방 베팅 하는 거지. 이건 지금 조정이 더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상방 베팅 하시면은 안 되겠죠. 양봉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이런 것처럼 14일처럼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는 걸 봐야 또 주식 상방 베팅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답답한 상황 이어지고 있네요. 그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스닥은 그래서 한 달째 제자리라고요. 이게 상승이 매우 둔화된 겁니다. 지금 어쩌면 둥구스름한 천장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아직도 시장은 분명히 강합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어젯밤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야기만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어제 경제지표 발표가 된 게 하나 있는데, 경기선행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전월 대비 마이너스 0.4%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US 리딩 인덱스입니다. 요거 경기선행지표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안 좋았어요. 이것 때문에 달러가 하락하고 금리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미국 경제가 조금 둔화된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미국 경제지표 앞으로 미국 경제 전망이 조금 안 좋아졌다,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달러가 약하고 금리가 떨어지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 거겠죠.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이거하고는 별 상관없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주식시장은 이런 경제지표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엔비디아가 급락했으니까, 대장이 빠졌으니까 빠진 겁니다.
그래서 다 봤고요. 요런 내용이 있었고, 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피할 것이다. 뭐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아직까지 미국 경제는 좋긴 좋은데 예상보다 조금 안 좋으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졌다.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는 건 사실 지금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또 호재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뭐 시장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다 본 거고 일부 이제 금리 인상론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는 했나 봐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만 있자고요.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파월의장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참가자들이 지금 시장의 대세는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상승이 매우 둔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CPI가 낮아지고 있다. 코어 PCE 프라이스 인덱스가 물가 지표들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고, 다만 이제 금리 인상론도 이제 등장 정도는 했다. 등장 정도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다시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는 아주 일부의 의견일 뿐입니다. 아주 일부. 그래서 뭐 일부 지금 어디에 가 있더라? 하여튼 그 페드와치 같은 걸 보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뭐 5, 6%인가 뭐 그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건 아니고요. 이런 게 있다라고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너무 시장이 좀 낙관론이 한동안 심했었다라는 걸 좀 잘 보여주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아시다시피 시장 생각이 계속해서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은 솔직히 좀 낙관론이 굉장히 좀 심한 그런 때긴 해요. 한동안 너무 심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살짝 낙관론이 살짝 좀 누그러들긴 했고요. 지난주에 물가지표들을 통해서 물가지표들이 높게 나오면서 낙관론이 살짝 좀 고개를 좀 숙이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낙관론이 지금 굉장히 좀 강한 그런 시기입니다. 이게 낙관론이 강했던 게 작년 한 10월, 11월쯤부터 금리나 기대감 이러면서 엄청나게 달려왔잖아요. 사실 지금 낙관론이 좀 굉장히 좀 심한 시기이긴 합니다. 낙관론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낙관론이 심하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 전망 무조건 좋게 보고 그러니까 앞으로 물가도 낮아질 거야, 성장률은 좋아질 거야 이러면서 예상치들이 좀 극단적으로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 예상치들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니까 예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제 지표들이 나타나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다 이제 슬슬 지금 금리 인상론까지 나오는 걸 보니까 이제 슬슬 약간 이제 시장이 경계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조금씩 전환되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이제 주식시장은 어떤 저항을 확인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가 있겠죠. 하여튼 분위기가 금리 인상론도 나오는 걸 보니까 조금씩은 좀 뜨거웠던 분위기가 식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아직 결정적인 그런 이벤트는 아직까지 없죠. 결정적인 이벤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런 게 아마 될 것 같긴 합니다. 시장이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뭔가 어떤 이벤트가 필요할 텐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아마 그게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 정도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그죠? 지금 그만큼 시장이 굉장히 좀 뜨겁게 올랐다고요. 군중 심리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의 급등세가 합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군중 심리에 여파일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 게 다른 거 아무것도 반영시키지 않고 오직 AI와 빅테크 그런 거의 상승만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좀 지금 시장이 약간 좀 비이성적인 그런 때일 수 있다. 이게 물론 그 기술적으로는 신고가 랠리고 아직까지 하락의 신호 이런 건 안 보이지만은, 아무튼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전반적으로 좀 과열, 조금 약간 좀 비이성이 좀 많이 껴있는 좀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시는 게 일단은 그게 일단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은 솔직히 시장이 이것저것 이슈를 다양하게 반영시키는 게 아니고 지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지금 몇 달째 올라오긴 했어요. 신고가 랠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점들은 어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반영시키는 게 아니고 한 가지 딱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오른 그런 시장은 솔직히 좀 약간 좀 불안해질 수도 있긴 있는 거죠. 이 정도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거는 심리와 추세에 의해서 그냥 끌려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비이성적일 수 있고 건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는 그죠? 대응은 저는 그래서 지금의 움직임을 딱히 추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젯밤에 금리가 떨어지긴 했는데 중국의 금리나 그런 것도 일부 좀 반영이 됐겠죠. 이런 내용 정도 알고 계시라고 다 보여드렸습니다.
나머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간단하게 차트들 내용 좀 살펴보면서 한국 증시 넘어갈게요. 변동성 지수 올라가고 있죠. 예. 결과적으로 지난번 물가지표 쇼크가 아직까지 좀 완전히 좀 다 가시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그죠? 시장의 그 지수의 그 조정이 길어지면서 빅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빅스의 움직임에서 잘 보셔야 되는 거는 고점이 요렇게 높아지다가 많이 높아졌죠. 고점이 높아지는 기울기가 높아졌다. 저점이 높아지는 기울기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빅스를 잘 죽이지 않으면은 이 빅스는 확 치솟으면서 한번 시장이 급락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확 빅스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시장이 한번 폭락을 하는 거는, 이런 거는 차라리 건전한 조정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빅스 잘 올라가고 있다. 이런 거는 시장이 그만큼 그 조정이 좀 길어질 거라는 뭐 그런 증거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신고가 랠리인데 계속해서 못 가잖아요. 그죠? 세상에 이런 신고가 랠리가 어디 있는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뭐 시장 상황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뭐 물론 이제 뭐 저의 어떤 뭐 치우친 생각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어떤 정규 분포표를 이렇게 딱 그려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가운데 있는 이런 때가 아니고, 지금은 약간 좀 양쪽 극단에 치우친 이런 때예요. 지금은 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다고 완전 극단으로 이쪽까지 치우쳐져 있고 이쪽까지 치우쳐져 있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뭔가 부담스러운 때는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만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시장 상황이 좀 애매한 뭐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뭔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움직이고 싶으면은 시장의 변동성이 좀 한번 확대가 되면서 뭔가 그저 뭔가 이런 애매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고, 또 그리고 그런 기술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면 그러면 이제 좀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것 같으니 일단은 가만히 있겠다 이겁니다. 뭐 말씀을 다 드렸고요. 뭐 금리는 어젯밤에 조금 떨어졌다, 그죠? 금리는 어젯밤에 조금 떨어져서 쌍고점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일단 여전히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상방 압력은 받고 있다. 이 정도 올라가는 건 일단 시간 문제일 것 같긴 합니다. 달러 인덱스 어제 경기 선행 지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락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중요한 지지선들 일단 지키고는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일단 하락이 좀 더 깊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요까지 뭐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지금까지 어쨌든 전반적으로 뭐 특별한 그런 움직임이 잘 없긴 해요. 물가지표가 나왔으니 얘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가다가도 좀 떨어지고 있고, 하여튼 금리는 그나마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뭐 중국이 금리 인하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점들 때문에 일단 상승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좀 애매하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그냥 쭉 다 살펴봤고요. 다른 거는 특별한 거 없죠. 한국 증시는 뭐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 뭐 그대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하락을 했지만 이거 하락으로서의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뭐 지켜보려고요. 일단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조정이 좀 깊어지고 있긴 있는데, 뭐 어차피 지금 한국 증시는 미국 이런 거하고도 별 상관이 없고요. 그냥 자체적인 투기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한국 증시 코스피는 이거 지금 이렇게 애매하게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끝내려면은 차라리 엄청난 오버슈팅을 한번 봐야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게 좀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정도 변동성이면은 얘가 둥구스름하게 이렇게 빠지기보다는 얘는 한번 오버슈팅을 엄청나게 줘야, 지난번처럼 엄청난 대폭등을 줘야 그렇게 해서 상승 에너지를 한 번 더 소진을 시켜야지 얘는 상승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이런 거는 눌림시 매수가 맞죠. 아직까지는요.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얘가 이제 연속적으로 하락 마감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또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하여튼 지금 코스피는 아직까지 강합니다. 오늘 코스피 지금 현재 조금 강하니까 코스닥은 뭐 조금 약하고, 그러니까 순환매 돌아가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부양책의 힘으로 한국 증시는 뭐 세계 증시의 흐름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체적인 요인으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그냥 답답한 구간, 하이닉스는 뭐 잘 올라가고 있는데 좀 상승 탄력 뭐 둔화 뭐 이 정도. 뭐 코스닥은 그냥 뭐 답답한 구간, 특별히 뭐 지금 재미없는 그런 구간.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